안녕하세요. 현재 대전에 살고 있는 30대 남성입니다. 사건은 불과 2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런 일이 제 주변에서 일어났다는 게 너무 무섭고 끔찍합니다. 2년 전 고등학교 동창 모임을 처음 나가게 됐고 거기서 준규라는 단짝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와는 고등학교 때부터 굉장히 가깝게 지내던 사이였는데 대학을 들어가고 군대를 간 뒤로부터 서서히 연락이 끊겨버린 친구였습니다. 준규와는 거진 13년 만에 만나는 자리였고 그간 세월이 지났으니 외모 변화는 당연하겠지만 이상하게 준규는 좀 더 달라 보이는 모습이었죠. 어디서 고생을 했는지는 몰라도 안색이 어둡고 다른 친구들보다 몇 년은 늙어 보이기까지 했었습니다. 준규야, 그동안 잘 지냈냐? 너 왜 이렇게 변했냐?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요즘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늙어서 그렇지 뭐. 그렇게 준규와 번호 교환을 하고 서로 안부를 주고받았는데 글쎄 이 친구가 강원도 시골에서 귀농을 하면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 제가 30대 중반이었으니 젊다면 젊은 나이인데 그 나이에 혼자 시골에서 귀농을 하고 있다니까 제 친구지만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아무 연고지도 없는 강원도까지 가서 혼자 삶을 사는 것이 쉽지 않은 선택이니까요. 그래서 어느 날 준규네 집도 구경할 겸 주말에 시간을 내서 강원도로 향했고 저는 친구 집을 구경하다가 정말 생각지도 못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준규네 집 안방에 어떤 여자와 찍은 사진들이 보여서 제가 누구냐고 물었더니 한참 뜸을 들이다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실은 내 아내야. 나 결혼했거든. 어? 진짜야? 아니, 너 동창회 나왔을 때 다른 친구들도 너 결혼한 거 모르고 있던데? 어떻게 된 거야? 그게 좀 안 좋은 일들이 있었어. 그러자 준규는 설명을 해주는데 베트남 여행을 갔다가 한 여성을 만나게 됐고 서로 결혼까지 할 생각으로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더니 준규네 부모님이 반대를 하셨다고 했죠. 같은 한국인도 아니고 외국인 여성과 결혼을 한다고 하니 부모님은 화가 나셨던 거고 결국 준규는 부모님과 연락을 끊고 둘이서 간단히 식을 올린 뒤 여기 시골에서 지내게 되었던 겁니다. 아, 그런 거였어? 그럼 재수씨는 어디 나간 거야? 그게 사실은 얼마 전에 집을 나가서 연락이 안 돼. 야, 그럼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경찰에 신고라도 한 거야? 뭐 이런 적이 한두 번도 아니니까. 화나면 나가버리고 또 며칠 뒤에 들어오고 벌써 이런 게 수십 번이야. 기다리면 오겠지 뭐. 저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이런 힘든 일을 겪고 있는지는 꿈에도 알지 못했고 잘 해결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날 준규와 술 한잔을 하면서 위로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는 대전으로 내려왔고 다시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아마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다시 준규에게 연락이 왔었죠. 준규야, 무슨 일이야? 일이 있는 건 아니고 너 혹시 여름 휴가 때 우리 집에 좀 올래? 그때가 7월 말이라 휴가 시즌이 가까워질 무렵이었는데 따로 휴가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니었고 저도 간만에 준규와 시간도 보낼 겸 그러자고 약속을 잡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휴가 일정에 맞춰 일주일 동안 준규네 집에서 지내기로 했고 저는 빈손으로 가기가 그래서 준규가 좋아하는 과일과 그리고 재수씨 선물까지 사고 난 뒤 준규네 집으로 향했었죠. 준규야, 나왔어. 문 좀 열어봐. 준규네 집은 낡은 철문으로 된 옛날 시골집이었는데
한참을 대문 앞에서 기다려도 나올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무심코 철문을 밀었더니 문도 잠그지 않고 나갔는지 그냥 열리는 겁니다. 계속 문 앞에서 기다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일단 철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때마침 준규가 마당에 설치되어 있는 냉동 창고에서 나오더라고요. 야, 소리 못 들었냐? 근데 문도 안 잠그고 뭐하고 있어? 너 왜 이렇게 빨리 왔어? 나 뭐 좀 하고 있어서 못 들었나 봐. 준규는 창고 안에서 뭘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숨을 가쁘게 쉬고 있었고 이번에도 재수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준규야, 재수씨가 또 안 보이네? 너 혹시 싸운 거야? 그게 그렇게 됐어. 에휴, 잘 사는 모습만 보여줘야 하는데 맨날 이 모양이네. 제가 처음 준규 집을 방문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재수씨는 집을 나간 상황이었고 여기서 일주일 동안 지내고 있으면 그 사이에 재수씨가 돌아올 거라 생각했었죠. 하지만 제 예상은 빗나갔고 그때는 이 집이 이렇게 무서운 곳인지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준규와 저녁을 먹고 나서 일찍 잠이 들었는데 잠자리가 바뀌어서 그런지 평소에 꾸지도 않던 꿈까지 꾸고 말았죠. 꿈에 대해 간단히 풀어보자면 어떤 여자가 산을 타고 있었는데 그 여자가 다리를 다쳤다며 도와달라는 꿈이었고 저는 그냥 개꿈이라고 생각하고 큰 의미를 담지 않고 넘어갔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준규와 아침밥을 먹고 마당에서 쉬고 있는데 준규가 제게 부탁이 있다면서 말을 꺼내더라고요. 준규야, 나 작업할 게 있는데 좀 도와줄 수 있어? 그래, 네 덕에 놀고 먹고 있는데 당연히 도와줘야지. 무슨 작업인데? 내가 마당에 연못을 만들 계획이거든. 너도 알잖아, 나 낚시 좋아하는 거. 그래서 말인데 가끔 손맛도 느낄 겸 작은 연못 하나를 만들어 볼까 하거든. 준규의 말은 마당에 연못을 만들 계획인데 약 1m 정도 땅을 파야 한다고 했고 땅을 파는 작업은 포크레인을 부르면 쉽게 해결이 되지만 그렇게 되면 비용도 많이 들고 어차피 이건 취미 삼아 만드는 연못이라 시간에 부여받지 않고 만들어보자는 그런 내용이었죠. 저는 그날부터 준규를 도와 마당에서 삽질을 하기 시작했고 놀면서 쉬엄쉬엄 하는 거라 딱히 힘든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정말 신기하게도 어제와 같은 꿈을 꾸게 되었고 꿈에서 나타난 그 여자의 얼굴이 왠지 모르게 구면이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었죠. 누군지 알 것 같으면서도 명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았고 종일 제 머릿속에서 그 여자의 얼굴이 지워지지 않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찜찜한 상태로 있다가 그날 점심쯤 준규네 안방에 있던 재수씨 사진을 다시 보게 됐고 제가 꿈에서 봤던 여자가 바로 재수씨라는 걸 그제야 알게 되었죠. 그래서 준규에게 꿈에서 재수씨가 나온다고 말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또 이 친구에게는 상처가 되는 일이니까 쉽사리 말을 꺼낼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휴가 기간 동안 준규네 집에서 지내면서 같은 꿈을 반복해서 꿨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 준규에게 힘들게 말을 꺼냈었죠. 준규야, 내가 이런 말을 해야 되나 진짜 고민 많이 했었는데 내 꿈에 자꾸만 재수씨가 나오더라고. 근데 다리를 다쳤다면서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혹시 재수씨한테 무슨 일 생긴 건 아니겠지? 에이, 걱정 마. 실은 오늘 집에 들어온다고 좀 전에 연락 받았어. 아, 그래? 그럼 재수씨 얼굴이나 보고 갈까? 오늘은 그냥 올라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둘이서 할 얘기도 있고 내가 다음에 정식으로 소개해 줄게. 그 말을 듣고 나니 왠지 모르게 안도감이 들었고 제가 괜한 걱정을 했었나 싶더라고요. 저는 마지막 인사를 하고 다시 대전으로 내려왔고 그 뒤로
준규와 매일같이 안부를 주고받으면서 지냈는데 어느 날부터 카톡을 보내도 답장이 없고 전화를 걸어도 받질 않는 겁니다. 처음에는 준규가 바빠서 그러나 보다 했었는데 이게 2주가 넘도록 연락이 안 되다 보니 슬슬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무작정 강원도로 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저도 제 일이 바쁘다 보니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 처음 보는 번호로 연락이 왔었는데 그건 기다리고 기다리던 준규의 연락이었죠. 준규야, 너 번호 바뀐 거야? 갑자기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잖아. 아, 내가 일이 좀 생겼거든. 당분간은 연락을 좀 못할 것 같은데 친구로서 부탁 하나만 들어주라. 너 시간 될 때 말이야. 우리 집 안방 침대 밑에 검은색 가방이 하나 있거든. 그 가방 우리 부모님한테 좀 가져다 줘. 내가 부탁 좀 할게. 그 말과 함께 전화는 끊어졌고 그 주 주말 아침 저는 준규네 집으로 향했는데 글쎄 준규의 집 앞에 폴리스 펜스가 둘러져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너무 당혹스러웠고 이게 무슨 일인지 싶어 준규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없는 번호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준규네 옆집으로 찾아갔고 거기에는 어떤 아저씨가 살고 계셨는데 준규네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분명 알고 있을 거란 생각에 저는 아저씨에게 물어봤었습니다. 저 아저씨 죄송한데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옆집에 무슨 사건이라도 생긴 거예요? 아, 그 미친놈? 근데 그건 왜? 에? 미친놈이라뇨? 아, 거기가 제 친구 집이거든요. 친구라고? 너 그런 인간이랑 엮이지 마. 진짜 큰일 난다. 그리고 아저씨는 그간 있었던 일에 대해 설명을 해주는데 저는 충격을 넘어서 진짜 상상도 할 수 없는 끔찍한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략 2주 전쯤 아저씨가 마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비릿한 냄새가 풍겼다고 합니다. 처음 며칠간은 냄새가 금방 사라졌다고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냄새가 너무 심해서 원인을 찾아봤더니 그게 준규네 집에서 나던 냄새였답니다. 아저씨는 준규네 집으로 찾아갔지만 사람이 없는지 인기척도 느끼질 못했고 도저히 참다 못해 경찰에 신고를 했었는데 이미 준규는 집을 비운 지 꽤 오래된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악취의 원인은 준규네 마당에 있는 연못에서 나는 냄새였고 그 연못 위에는 한 여성의 시신이 부패된 상태로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전 준규는 스스로 자수를 했고 이건 그 아저씨가 경찰에게 들은 얘기라는데 마당에 우물을 만들기 전부터 이미 그 여성은 살해된 상태로 냉동 창고에 보관되어 있었고 여성의 실체는 준규의 아내인 베트남 여성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저씨, 지금 하는 말 사실이에요? 아니, 내가 뭐하러 없는 말을 지어내겠어. 아, 그리고 그놈이 연못에다가 물고기를 풀어놨었는데 칸디루라고 하는 어종인데 자네 알고 있나? 칸디루요? 아니요, 처음 듣는데요. 그게 브라질에서 서식하는 어종인데 사람 시체를 뜯어먹는 물고기거든. 마리당 3만 원이나 하는 비싼 어종인데 그걸 수십 마리나 풀어놨다고 하더라고. 저는 그 말을 듣고 나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고 준규의 아내가 집을 나간 게 아닌 준규에게 살해를 당했다고 하니 너무나 끔찍하고 무서웠습니다. 믿기 힘들지만 아저씨가 했던 말은 모두 다 사실이었고 저는 경찰서를 찾아가 준규의 말을 토대로 상황 설명을 드리고 침대 밑에 숨겨둔 가방이 있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나중에 듣기로는 가방 안에 소량의 돈과 보험 서류가 들어있었다고 하는데 만약 보험금 때문이라면 스스로 자수를 했다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고 도대체 준규의 말은 어디서부터 진실인지
파악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였죠. 제 주변에서 이런 무서운 놈이 존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 소름이 끼치고 그날 그 집에서 반복적으로 꿨던 꿈은 단순 개꿈이 아니었던 겁니다. 한때는 정말 가깝게 지냈던 사이였지만 사람 인생은 아무도 모른다고 이 친구가 살인마가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뉴스 기사라도 있을까봐 검색을 해봤지만 외국인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기사는커녕 아무것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친구를 돕는다고 마당에서 삽질을 했던 게 준규의 아내의 시신을 묻기 위한 과정이라 생각하니 아직도 섬뜩하고 아마 이 일은 제가 죽을 때까지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